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상용의 오륜가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강 오륜의 오륜이잖아요. 그래서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그 도리를 지금 제시했고요. 즉, 오륜은 백성들에게 이제 일깨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성격이 강할 것 같고요. 오륜가를 쓴 작가는 이제 송순과 정철, 박일로 등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름은 똑같지만 각각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요, 그 부자 지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떠한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어버이 자식 사이, 자, 부모와 자식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삼긴 지친이라. 자, 지친이라는 거는요,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할 수 없이 가까운 친족을 지친이라고 하고요. 특히 그 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형과 아우 사이를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주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매우 가까운 사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이 삼긴 지친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부모와 자식의 운명적인 인연. 자,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인연을 맺은 사이다. 이거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하늘이 인연을 맺게 해준 역할을 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 곧. 자, 곧이라는 건요, 강세전미사입니다. 강세전미사.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면 이 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서리법이고요. 자, 오조도, 오조,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도 반포를 하나니 부모 효도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도 이제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우리 당연지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조도 반포라는 건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어버이에게, 까마귀 또 이제 새끼도 어버이에게 먹이를 먹여준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실제 효를 잘 지키기 때문에 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강남 갈 때 반포대교 아시죠? 예, 반포대교. 이 다리 이름도 역시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오조도 반포를 통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의 당위성, 그죠?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위라는 건요. 인간도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장유지륜 또는 이제 형제지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형제 두 몸이나, 그렇죠? 형제는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일기다. 일기라는 건요, 한 부모의 정기로 나누어졌다. 나눠신이라는 것은 나누어져서 파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인간의 귀한, 그렇죠? 인간의 귀한 것이 이 이외에 또 있겠느냐. 그러니까 형제 사이, 즉 일기로 태어난 것 외에 또 있겠느냐라는 걸 봐서 형제 간의 우애의 소중함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서리법이 또 쓰였네요. 값주고, 값준다는 건요, 가격을 매긴다던가 돈을 주고서도 못 얻는 거라는 겁니다. 그 못 얻을 거선 이뿐인가 하나라. 자, 결국 뭐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떤 물질적인 금전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하면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형제지간에 뭐가 나온 겁니까? 우애가 같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형제를 값주고 못 얻을 것으로 이제 비유함으로써 형제간의 우애가 같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붕우지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붕우지륜이라는 것은 이제 친구, 자, 버두자잖아요. 친구와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벗을 사귈 때 처음에 삼가해야 된다. 처음에 사귈 때는 이제 굉장히 그 신중해야 된답니다. 경계도 해야 되고 신중하고 조심해서 또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귈 때 필요한 신중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제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곤은 이제 비교부사격 조사인데요. 나보다 나은 의존 명사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가려서 선택해서 사귀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종시라는 건요, 끝끝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켜라. 사귀면은 처음엔 신중하게 사귀었지만 막상 사귀게 되면 믿음과 의리를 꼭 지켜서 구의경지하여라. 구의 오래일 구자거든요. 오래도록
공경하여라, 친구를 공경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벗과 오래 교제한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벗과 교제할 때 꾸준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지, 오래 사귀었던 사람을, 오래 교제한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해석이 미묘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핵심 정리인데요. 갈래는 이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그리고 오륜의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이고 설득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 이제 오륜가 계열 중에서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자,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요거 기억하시고, 서정성보다는 당연히 목적 의식이 있는 교훈성이 강하다. 이거 유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지금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오륜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구체적인 대상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오륜의 덕목을 권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권장만 하고 있을 뿐 말을 건네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 대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깨트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직설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고요. 또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제시해서 근심을 느끼는 이유를 밝혔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귀한 것이 또 있는가, 뭐 이런 거.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으로 주제를 형성하는 거에는 요 두 개 확인 더 하시고요. 자, 고사를 통해서 실천의 당위성을 강조했죠. 고사, 반포지효, 구의경지, 전부 다 고사와 관계된 겁니다. 또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했죠. 효도하여라, 뭐뭐하여라, 이런 거. 또 비교법을 활용해서 인간이 해야 될 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값 주고도 못 얻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죠? 값 주는 거랑 못 얻는 거 이뿐이 없다. 이 부분, 나 도건, 나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입니다. 모두 오수, 즉 선원속고라는 책에 이제 실려 있는데요. 1장에는 이제 효, 2장에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임금에게 섬기는 거, 3장도 역시 안 나왔습니다만 부부가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그 다음에 벗의 사귐, 이건 나왔었죠. 그래서 나머지 안 나온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요. 3강 오륜 중에 오륜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